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본사를 통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연속적으로 다뤄온 명륜 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만들어 가맹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진행한 케이스가 떠오르실 텐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명륜 진사갈비보다도 더욱 악질이어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부터 저가 한우 카피 브랜드에 이어 저가갈비 도매장 브랜드까지 만들어냈던 바로 그 회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 브랜드와의 가맹 계약과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주들에게서 자료를 입수해 대한민국 최강 악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브랜드의 점주님들은 저희 채널에 수차례 관련 내용들을 제보해 오셨습니다. 처음 오픈 당시 본사는 고수익, 안정적인 매출, 본사의 전액 지원 대출을 강조했지만 실제 구조는 달랐다는 이야기 정도를 들었을 때에는 뭐 이런 본사가 한두 곳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본사 주도로 가맹점주의 은행 대출을 진행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은 점주의 계좌를 잠시 거쳐 본사 인테리어 회사로 바로 자동 송금되어 점주들은 돈을 직접 쓸 수도, 계약 구조를 제대로 알 수도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주님들과 소통하며 관련 상세 자료들을 받아보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이 진행된 구조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점주들은 대부분 돼지고기 무한리필이 유행하던 작년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점주 중에는 이 본사가 무한리필 이전에 운영하던 치킨 브랜드를 하던 점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무한리필 브랜드 런칭 이후부터 본사 슈퍼바이저가 계속 찾아와 매장 업종 변경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치킨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에겐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대형 무한리필 매장을 열 자금이 없었고 돈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본사는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당연히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약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모든 대출은 가맹본사 사무실에 은행 직원들이 와서 대출 서류에 사인을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유명은행 계열사 저축은행 지점을 통해 대부분 가맹점에 대출이 진행되었는데 점주 계좌 입금 시 바로 몇 분 만에 자동이체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이렇게 대출이 진행된 금액이 3억 5천만 원, 또 다른 점주는 2억 6천3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점주는 대출 상환 금액을 은행이 아닌 가맹 본사로 상환하도록 안내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도 명륜 진사갈비가 그랬던 것처럼 매장에서 판매한 고기 발주대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한다면 5만 원을 붙여서 원금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방식인 건데요. 정말 못된 건 기가 막히게 배워서 따라하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본사로 보낸 돈이 어떻게 상환되고 있는지도 점주들은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출 상환을 일으킨 차주는 점주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결국 모든 책임은 점주에게 있지만 실제 자금의 사용과 회수는 본사가 주도했음에도 자금의 상환 여부도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뭐 이런 대출이 존재하는가 싶은데, 점주가 해당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들어보니 분명 본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대출로 되어 있어 점주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 본사에서 대출의 상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15일마다 저희가 회사에서 납부하는 걸로 이게 계약하고 나간 대출이어가지고요. 본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안 내면 그렇게는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한 적이 없어서. 대출 약정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가맹점의 매출이 줄고 고기 발주량이 줄어들며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자 본사는 고기 공급을 끊고 대출 대납도 중단한 채 점주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맹 본사가 특정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시킨 점으로 보아 이들 사이에 숨은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사 명의로 대납 및 상환 약속이 불이행되었을 때 결국 최종 책임은 점주가 지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점주들이 받은 수억 원의 대출은 대부분 인테리어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앞서 대출이 시행되면 단 몇 분 만에 돈이 자동으로 인테리어 회사로 빠져나갔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인테리어 회사가 어딘지 궁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인테리어 업체는 가맹본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가맹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한 몸이었던 겁니다. 실제 제보를 한 점주들은
인테리어 회사의 팀장도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인테리어 업체는 실제 설계와 공사는 외주를 주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십 명의 점주 중 본사의 하자 보수를 이야기해도 인테리어 완료 후 사후 AS를 받은 지점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는 파일이 실제 점주들이 받은 인테리어 견적서인데 인테리어 세부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떤 항목에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면 제대로 된 공사가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또한 인테리어 견적에는 넣어놓고 실제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누락된 집진기, 워크인 등의 항목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금액도 말도 안 되게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50평 중후반대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3억 5천만 원이나 받아 처먹은 것이니 평당 6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책정된 건데요. 국내 프랜차이즈 평균 인테리어 비용이 18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비교가 되실 것이고 인테리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무한리필 매장 인테리어가 600만 원짜리라는 것에 기가 차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마짓이 이 정도로 끝나진 않겠죠. 매장에서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오븐 등 집기 렌탈 등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와 별도로 추가해서 빼먹었는데요. 확인 결과 계약 2주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가 미제공되었음은 물론 매장의 임대차 계약부터 맺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이후 가맹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매장 오픈 후에는 최선을 다해 점주를 도울 것처럼 행동하던 본사는 그러나 가맹 계약 파기 기간이 지나고부터 입금 독촉과 더불어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가맹 계약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주 언급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안타깝지만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이 본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다음 파렴치한 행동을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무한리필 매출 하락 후 이 가맹 본사가 그 다음 만든 브랜드로 업종 변경 강요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곳은 명륜 진사갈비처럼 고기 주문을 안 하면 비차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본사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들어보니 점주와의 소송이 본격화되며 고기 공급을 끊는 보복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그러면 고기 발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협의가 돼야 뭐 어떻게 회사에서는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은 고기 발주도 뭐 우리가 얼마를 입금 가능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일단 고기 발주 스톱인 상태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 상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점주들은 고기를 사입해 매장을 어떻게든 운영해 나가고 있었지만 본사가 대출 대납도 끊은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과 더불어 본사는 오히려 본사의 대출 지원을 악용했다며 점주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무한리필 브랜드 매장들의 매출은 2025년 들어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본사라면 해당 매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 가맹 본사의 대응은 올해 새로 런칭한 브랜드인 저가 한우 도매장 또는 저가 갈비 도매장 브랜드로의 업종 변경 또는 빚을 갚을 자신이 없다면 본사로의 매장 소유권 명의 이전과 위탁 경영을 통한 월급쟁이 사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책임을 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무한리필 브랜드는 불과 1년도 안 되는 유행을 지나 이미 절반 이상의 매장이 업종 변경 또는 폐업으로 사라졌는데요. 문제는 단순한 업종 전환 제한 수준이 아니라 기존 브랜드로는 더 이상 본사의 지원이 어렵다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사실상 브랜드 운영을 포기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며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저가 한우나 저가 갈비로 업종 변경만 하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가 한우가 불과 몇 개월 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점주들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업종 변경 지원을 하면서 상생안을 내밀어야 하지만 무한리필 매장에서 한우 도매장으로 업종 변경을 요구하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또다시 5,2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실인데요. 점주가 대출 여력이 남아있다면 벗겨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먹겠다는 심보로 우선은 접근하는 것이지만 이미 수억 원의 대출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 회생에 들어간 점주들에게는 한우나 갈비 도매장으로 변경을 하면 본사가 위탁으로 경영하며 월급을 주겠다고 매장을 빼앗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 변경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둬서 점주들이 더욱 빨리 업종 전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인지 최근에는 1,800원짜리 대패 도매장까지 런칭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런칭한 대패 도매장이라는 대패 브랜드 네임이
저가 한우와 저가 갈비 도매장과 동일한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날아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번에는 구성은 아예 똑같고 모땡 대패라는 브랜드로 이름만 또다시 바꾸어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급하게 업종 변경을 통해 만들어낸 매장이다 보니 내부는 무한리필 브랜드 매장과 한우 도매장 브랜드 매장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매장은 무한리필에서 업변, 청주에 있는 매장은 한우 도매장에서 업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황인데요. 법무법인을 통해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본사의 구조적인 기만과 불공정 계약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들을 대출 명의인으로만 이용하고 수십 개의 매장에서 수십억의 인테리어 수익을 편취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만행이기에 단순히 점주 개인들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본사는 정신 못 차린 채 책임을 회피하고 은행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보내 점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명륜 진사갈비의 대부업체 운영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출도 작년부터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다룬 이후 최근에는 메이저 방송사에서까지 다루며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듯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점주들은 본사의 무단 대출금 유용 및 명의 도용 문제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기에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업데이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최악을 보는 것 같아 콘텐츠를 준비하는 내내 씁쓸했는데요. 제가 점주들과 소통하며 느낀 것은 점주들은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본사의 시스템 자체가 점주를 이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본사의 악행은 아직 더 남아 있었는데요. 저희 제작팀이 직접 피해 점주들을 인터뷰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민감할 수 있기에 특별편으로 준비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